안녕하세요.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20학번 신입생 홍수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발표하게 된 바이오공학과 20학번 신입생 홍수민입니다. 보통 발표자를 소개할 때 소속 학과, 이름, 나이 등을 말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방법 말고 조금 색다르게 제 자신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비유할 사물은 돛입니다. 돛은 돛대에 달아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천인데요. 바람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돛의 적절한 사용에 따라 배의 방향과 전진 속도 등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바람이라는 외부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런 돛의 모습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제 자신을 돛에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할 사물은 메타몽인데요. 메타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게임 및 애니메이션 포켓몬에 나오는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특유의 다양한 표정 및 모습으로 일명 메타몽 짤이라고 불리면서 오늘날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작중에서 메타몽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활약을 합니다. 기본적인 공부 관련된 능력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이 약간 메타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제 자신을 메타몽에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관심 전공 분야인데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바이오공학은 화학과 효소, 전자, 기계학, 환경, 농식품, 의료, 정보 이렇게 총 7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들 중에서도 특히나 바이오, 의학 및 제약, 유전자 치료, 항암 백신 등과 관련 있는 의료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료계 중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자면 그 중에서도 이제 면역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면역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먼저 제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또는 제약 개발 분야의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의 목표예요. 제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는 먼저 어렸을 적부터 포도막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이는 완벽한 완치가 없는 질환이었고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다양한 제약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렇다면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후 진로 진학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생명공학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면은 생명공학에 진학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공학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중에서도 차의과학대학교의 바이오공학과가 아무래도 가장 적합하고 조건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곳으로 이제 진학 준비를 거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진학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 1학기를 보내면서 바이오공학의 많은 세부 분야들 중에서도 의료 분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면역계 분야에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분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의료계, 그중에서도 면역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 개인적인 스토리와 목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공 교과목 설계입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의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 체계입니다. 저희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 체계에 기초하여서 이제 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우선 이 많은 수업들 중에서도 제가 제 목표에 부합하여서 맞게 나름대로 로드맵을 한번 짜봤는데요. 그 로드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2학기에는 일반 생물학 2, 일반 화학 실험 2, 세포의약품 제조용 세포 배양 공정, 일반 화학 2, 바이오랩 1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전공 지식과 그 다음에 실험 실력을 쌓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에는 생화학 1, 바이오의약품 입문, 바이오랩 2, 미생물학 1, 생화학 실험을 듣고 2학기에는 생화학 2, 미생물공학 실험, 유전자 제조합 세포 배양 의약품 제조, 동물 세포 배양 공학, 그리고 분자 생물학을 들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전공 실력, 그리고 이론과 관련된 그런 학습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3학년 때는 1학기는 세포생물학 1, 단백질 및 항체 공학, 세포생물학 실험, 세포의약품 시험 방법 및 품질 분석을 듣고 2학기 때는 이제 비로소 면역학, 세포생물학 2, 줄기세포공학 실험, 단백질 의약품 생산 및 분리 정제를 듣는 것이 저의 이제 로드맵 중 한 가지입니다. 비로소 3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정말 배우고 싶어 했던 면역계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가닥을 잡았어요. 그 다음 막학년인 4학년에는 1학기에는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무, 바이오의료융합기술, 질병진단 나노 바이오 센서, 생물공정공학 실습, 전공 취업 진로 지도를 듣고 그 다음에 막학기인 2학기에는 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실험 실무, 면역항체공학 실험, 의약품 허가 자료의 의해 및 실무, 그리고 바이오 팩토리를 듣는 것이 저의 마지막 로드맵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학사 생활을 하고 나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 단기 목표하고 그다음에 중기 목표를 한번 세워봤는데요. 단기 목표는 5년 후에 저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한번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단기 목표 5년 후는 저는 아마 대학을 졸업 후 그 다음에 대학원에 입학할 거라고 저는 지금 계획을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가고자 하는 분야가 아무래도 석사, 더 나아가서는 박사까지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입학이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마 저는 20대 중반쯤 됐을 거고 대학에서 전공 선택과 학점 관리를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 및 자격증 관리를 통해서 아무래도 부가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대외 활동과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해서 비로소 대학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지도 교수님은 면역항체공학 또는 자가면역 질환 분야의 교수님으로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분야에 관련된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도록 저는 할 거예요. 제가 따로 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면역항체공학하고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 계시는 교수님은 국내에서는 딱 5군데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 대학교 아니면 여건이 조금 안 된다면 국외 대학원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기 목표는 15년 후에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잡아봤는데요. 15년 후는 저는 아마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는 제가 30대 중반쯤 됐겠죠? 대학원에서 면역항체공학 또는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국내 아니면 국외 그때 어느 대학원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위를 취득한 후에 저는 아마 취업을 했을 건데 먼저 관련 생명공학 기업, 예를 들자면 셀트리온 아니면 대웅제약 등과 같이 면역항체공학하고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생명공학 기업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생명공학 연구소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생명공학 기업이든 생명공학 연구소든
아무래도 두 군데 중에서 취업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R&D 분야에 해당 생명공학 소속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연구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간단하게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말 그대로 연구 활동을 하는 그런 분야예요. 만약에 제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면 주임 연구원, 아니면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면 전임 연구원으로 아무튼 연구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저는 제 목표와 관련돼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 분야 담당 연구원 하고 있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키워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공학 연구에 관련된 기업들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인데요. 창의성, 원칙 준수, 도전 정신, 세계 제일주의, 그리고 학습, 소통, 협력, 실행 이런 분야들에 관련된 이제 키워드를 기업에서는 많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연구소에서도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연구원 생활하면서 이러한 키워드를 갖춘 인재로서 연구 생활을 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1학기가 지난 후에 제가 저희 학과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저희 학과에서 짧지만 길다고 할 수 있는 1학기를 지내면서 가장 크게 와닿고 감명 깊었던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수님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한 전공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험 실습조차 하지 못하고 그것조차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저희도 조금 혼란스럽고 아무래도 길을 잃는 그런 방황을 할 수 있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이제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상담도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를 딱 다잡아 주시더라고요.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1학기밖에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말 느꼈어요. 학기 초부터 저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많이 들어보고 싶어 하셨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학생인지 많이 파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좀 크게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저희가 이제 바이오 공학 비전 세미나라는 전공 교양 수업에서 저희의 비전과 관련돼서 그 관심 분야의 동향을 조사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이런 과제를 위해서 저는 이제 면역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역계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학과 교수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영상통화를 하면서 영상통화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정말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메일을 보내자마자 바로 읽으시더니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인터뷰를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많은 이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관련돼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알기 쉽게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그다음에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3가지 더 나아가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과제와 관련된 질문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도 솔직히 귀찮으셨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귀찮을 수도 있는 그런 학생의 질문을 굉장히 잘 받아주시고 정말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더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교수님들의 사랑, 관심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방학 때 CBC라고 판교에 있는 차 바이오 컴플렉스 가서 이제 학과 프로젝트를 조금 몇 가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갈 때마다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랩 투어도 이제
시켜주시고 랩실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공학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분야의 산업이나 연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이제 알려주시는 교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꼈던 거는 제 자신이 뚜렷한 비전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과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무래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사실 제 이제 비전 로드맵을 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학과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까지 차근차근 자신의 비전의 가닥을 잡고 세부적으로 로드맵을 짤 수 있도록 학과 커리큘럼이 정말 잘 짜여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조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전공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험, 실습, 더 나아가서는 실무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의 바이오 공학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잡아주는 학과 커리큘럼이 있어서 저는 정말 그게 신기했고 정말 좋았었어요. 제가 제 미래를 벌써부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뚜렷한 이제 커리큘럼을 더 나름대로 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2번을 말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 학과는 정말 다양한 실험과 실습의 기회가 있어요. 전공 학기 중에 전공 수업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학 중에도 WIP나 SIP 같은 실험과 이제 관련된 인턴의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랩 로테이션이라고 교수님들께서 있으신 랩에 들어가서 조금씩 연구를 접해보는 연구 또는 실험을 접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WIP든 SIP든 랩 로테이션이든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이렇게 실험과 실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저는 저희 학과의 정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렇게 학교에서 실험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산업의 현장, 연구의 현장에 나가서 조금이나마 느껴본다는 것이 정말 바이오 공학도로서의 가장 큰 이점이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끼리도 스스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사 신분에서도 대학생 신분에서도 많은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정말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3가지 장점을 크게 말씀드렸는데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 있는 제 친구들의 비슷한 분야에 있는 제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학과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교수님들끼리랑 학생들끼리도 이제 잘 모른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약간 몰라서 방황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 학과는 약간 50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서 딱 저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가장 큰 이점이다, 저희 학과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학기를 지내면서 저희 학과에 온 게 정말 후회스럽지는 않더라고요. 후회스럽지 않고 오히려 정말 만족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바이오 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제 후배들이 있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저희 바이오 공학과를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바이오 공학과가 정말 바이오 공학도로서 성장하는 데 좋은 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